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전자기후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좀 현상 위주로 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에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오늘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면서 그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딱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렇죠? 예, 우리 버스카드. 뭐 우리 여러분들 뭐 등교하거나 학교할 때 뭐 버스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든가 요즘 뭐 이제 일상적으로 예, 이거 뭐 누구나가 다 쓰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는 그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근데 요즘에는 다 이런 걸로요. 딱 얼마 금액까지 다 체크하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원리를 우리가 사실은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가끔 이제 오류 나요. 그죠? 버스는 막 출발하려고 했는데 찍고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민망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아줌마들하고 달라서 아줌마들은 뭐 버스가 가든 말든 뭐 그냥 끝까지 찍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면 잘 안 되면 그냥 대충 포기하고 내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잘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을 이어갈 건데요. 이게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이러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이 너무 어려워. 진짜 아무 내용도 아닌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거 그대로 선생님이 그냥 옮긴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주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전류 알죠? 전류는 알아요? 직선, 도선,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뭐 알겠어요. 자기장? 자기장이 뭐죠? 자기장?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전기장은 뭐예요? 전기장. 전기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죠. 왜 공간을 정의하느냐?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뭐 우리가 상호작용 정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밀고 당기고 끌고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접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전기력이라든가 자기력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아도 약간 떨어져 있어도 힘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석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 클립이라는 걸 붙일 때 아주 강한 자석이라 하면은 실제로 걔를 갖다 붙여도 되지만 가까이 근처만 가도 얘가 클립이 덜덜덜 떨리다 탁 붙죠. 즉 얘는 원거리력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그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작용하는 공간, 얘가 힘을 작용하는 공간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전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도선주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는.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개념을 아까 그 우리 원거리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중력장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봤나요? 중력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걸 이게 풀이 한번 해볼게요. 좀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자, 선생님이 교실에다가 이제 이러면 안 돼. 똥 얘기하면 안 되지. 방송이니까. 자, 교실에서 몰래 여러분 안 주고 선생님 혼자 먹으려고 삼겹살을 치 하고 숨어서 굽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교실 밖에서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죠? 본능적으로 이제 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냄새 진원지를 찾아서 막 찾아가면 그 냄새 가장 강하게 나는 그곳엔 뭐가 있죠? 물론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굽고 있는 삼겹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금 삼겹살의 냄새가 퍼지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겹살 냄새의 장이 펼쳐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삼겹살 냄새의 장이거든요. 그럼 그 삼겹살 냄새의 장에서 그 삼겹살 냄새가 가장 심하게, 그러니까 가장 아주 강력하게 나는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 중심이겠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당연히 굽고 있는 삼겹살이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끝났어요. 보세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위엔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기장 중심에서 이 자석에 힘을 미치는 그 공간 중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자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석이. 근데 자석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직선도선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 직선도선에 전류 흘려주면 얘가 자석된다는 거죠.
아니 삼겹살 냄새의 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삼겹살 있어야 되고 자기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죠. 직선이 그러니까 전선이 있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우리 표현으로 바꿉시다. 하여튼 되게 잘난 척. 너무 좋아해.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쉽게 말하면 뭐죠? 도선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얘가 자석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누가 이걸 몰라요. 아,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과학하면 그냥 막, 아우, 선생님 관심 없어요. 이러면서 저는 과학이 싫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도 이제 이렇게 어렵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쉽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냥 도선에 전류 흘려주면 자석됩니다. 예, 앞으로 한 200년 뒤쯤이면 아마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선은, 새로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석 만들기 너무 쉬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자석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 혹은 전류가 흐르는 뭐 쇠젓가락, 그렇죠? 이런 도체에다가 전류만 흘려주면 얘가 자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일 그네라는 실험이에요. 여기 그네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이제 구리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뭐 10원짜리 동전 막 이런 거 자석 붙여봤죠. 얘는요, 나중에 뭐 반자성체 이런 거 배우겠지만, 자석에는 반응이 없어요. 안 붙어요. 안 붙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전류를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전류를 스위치를 켜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기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강한 전류가 지금 이제 흐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한번 넣어서 전류 한번 흘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죠? 당기는 거 보입니까? 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당기는 게 보여요. 그럼 요거를 전류의 방향만 선생님이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이거 뭐 선생님이 좀 강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전류를 많이 넣어줬더니 막 약간 탄내 같은 것도 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제 밀어내는 거 확실히 보이죠? 다시 한번 이제 스위치를 다시 눌러보면, 자, 멈춰봐요. 가만히 있어봐. 흥분하지 말고. 자, 여기서 눌러보면 밀어내는 거 보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리를 이동해서 선생님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코일 그네 내용인데, 선생님 뭐가 대단해요. 그냥 보니까 뭐 쇠붙이 같으니까 뭐 이게 뭐 당기기도 하고 뭐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겠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 거 같죠? 뭐 쇠붙이니까 뭐 쇠붙이니까 뭐 이게 붙을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뭐냐면 쇠붙이라고 한번 치죠. 그럼 자석에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석이 원래 있으니까 붙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밀어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밀어내기까지 했다는 거는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쇠붙이라고 한다면 잡아당겨서 이제 자석에 붙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쇠붙이하고 자석 여러분들 한번 반응시켜 보면 안 붙으면 안 붙었지 밀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죠. 어떻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다. 누구랑 작용했는데? 자석이랑. 그러면 이 세상에 자석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그렇죠. 자석밖에 없어요. 얘가 자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다는 얘기죠. N극과 S극, S극과 N극 뭐 이런 거, N극, S극, X극. 그거에 따라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당기는 건 또 뭐야? 밀어내기도 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한번 확장해 볼까요? 이제 잡아당기는 말고 밀어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큼 밀어냈어요. 좋아요. 근데 이걸 자석을 선생님이 이만큼 연장해줬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이만큼 밀리던 게 자석 때문에 이만큼 더 밀렸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자석을 또 이만큼 연장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만큼 밀렸어요. 아예 자석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밀리겠죠. 분해가 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다는 건 얘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밀어내는 거를 계속 연장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돌겠죠.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게 뭐의 원리죠? 그렇죠. 이게 모터의 원리입니다. 이 모터 만든 거예요, 사실. 이제 안 돌려서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원래 자석이 있었죠? 그렇죠? 자석이 있었는데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석이 계속 여기 이 주변에도 계속 자석이 있다면 얘는 계속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모터의 원리가 되겠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결국에는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직선 도선이나 아까 말했던 뭐 코일 이제 약간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 감겨져 있었긴 하지만 어떻든 그걸 피면 직선 도선이 되는 거잖아요. 걔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석이 됐습니다. 자석 만들기 이제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는 뭐 엄지 손가락으로 뭐 하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감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 고철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돈이 꽤 되거든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뭐 고철인지 뭐 쓰레기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고철만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고철이니까 여러분은 자석에 반응을 하겠죠. 그럼 자석으로 붙인다고 한번 해보죠. 쭉 올라가가지고 찡 해서 덩 붙었어요. 그렇죠? 또 쭉 끌고 와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그렇죠?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칼 가지고 막 뜯어내요. 이 정도의 무게를 그렇죠? 잡아서 붙일 정도면 굉장히 큰 힘의 자석일 거란 말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붙이는 건 좋은데 띄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안에 전기를 넣어줄 때만 자석이 되는 바로 그런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석 요거에 대한 실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일이에요. 그 아까 직선 도선을 선생님이 칭칭칭칭 감아서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을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뭐 우선 전류 안 흘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 뭐 클립인데 뭐 붙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여기다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자석된다니까요. 딱 전류 넣습니다. 딱 붙이면 다 붙죠. 그렇죠? 거기다 전류를 딱 끊어주면 다시 자석의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붙이면 다 붙다가 딱 떨어뜨리면 예,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이루어서 원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동기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선들 칭칭 감아놓은 거 우리가 그걸 코일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코일이 들어있어요. 이거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자석된다면서요. 자석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냥 왔다가 여기에 내려서 자석, 전류 넣어줘서 자석 만들어서 딱 붙인 다음에 원하는 곳에 놓은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류만 딱 차단해주면 얘가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여기 고철들이 우두두둑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바로 이런 내용이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 해서 이건 별게 아니고 아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원형 도선을 하게 되면 아까 직선 도선보다 차이가 뭐냐면 얘가 이제 이게 직선 도선이 자석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감아놓게 되면 이 자석의 자기장들이 여기 중심 쪽으로 모이게 돼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뒷부분에 이론적인 내용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칭칭칭 관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자기장이 모이게 되면서 이 중심 부분에는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일반적인 단일 직선보다. 그래서 얘를 한 번 감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것처럼 칭칭칭칭 감아놓으면 얘도 요 직선 하나에도 이 직선 하나가 자석되는데 그 밑에 있는 또 직선 그러니까 도선 하나 걔네들이 다 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긴 전류가 다 흐르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잖아요. 기억나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기를 넣어주면 자석되는 거. 전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자석.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못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에나멜서 막 감잖아요. 막 감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전류 막 건전지로 전류 넣어줘보고 막 클립 붙으면은 막 잘했다고 박수치고 기억나죠?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이라서 이제 솔레노이드라는 이름을 두고 또 이제 여러분 익숙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형 도선에 의해서 이제 얘 하나가 이제 자석이 되는데 거기다 또 하나 감아놓고 또 하나 감아놓고 얘도 자석. 그러니까 이 자석의 힘이 계속 누적되겠죠. 그래서 더 강한 자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실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칭칭칭칭 많이 감으면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게 칭칭칭칭 많이 감으면 효과가 좋단 말이죠. 아주 밀도 있게 감아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강한 자석이 된다. 전류 넣어주면 강한 자석이 된다. 됐어요. 이거 확인만 하면 돼요. 뭐 앞으로 뭐 이제 뭐 이게 뭐 엄지 방향 N극에서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우선은 이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흐름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내용 볼게요. 전자기 유도. 이게 뭐냐면 자, 유도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해봤죠. 우리 정전기 유도 해봤잖아요. 정전기 만드는 법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 실제로 막 마찰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찰력에 의해가지고 그냥 전자들을 막 실제로 막 다 뜯어내가지고 그쵸? 전자의 이동
뭐 전자가 어디 가느냐, 뭐 여기 있느냐 해서 이동했으면 얘가 마이너스 되고 그 걔가 버렸으면 플러스 되고 해가지고 이제 정전기 만드는 법이 있었고, 유도라는 건 실질적으로 막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거였죠? 그렇죠. 원래 그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대가지고 그 전자들의 이동을 그 안에서 뭐 이동을 혹은 쏠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정전기를 만드는 그런 작용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건 과연 뭐냐 이런 건데,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걸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한 거예요. 재밌죠? 선생님 봐도 재밌는데 우리 이제 자석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전류 넣어주면 자석이 된다. 근데 이제 패러데이는 여기 깜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코일에다가 이게 이제 코일이잖아요. 전류를 넣어주니까 진짜 자석이 되네. 신기하네. 그럼 혹시 이 코일에다가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자석을 넣어주면 혹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한번 해봤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되더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대단한 장비처럼 보이지만 이거 그냥 이 코일이에요. 코일 여러분들 아까 저기 전자석 만든 것처럼 코일을 칭칭칭칭칭칭 감아놓고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줬더니 실제로 여기 전류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죠. 여기 또 그림 보면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쌤이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검유계라고 하는데요. 전류계보다 훨씬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다 아까 그 코일 연결해 놨어요. 자, 그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전원이 없어요.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뭐 코드 꼽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 이거 자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 네오마그네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자석입니다. 조금 화끈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 자석을 가져왔죠.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손을 한번 넣었다 뺐다 해볼게요. 이야, 오 해도 아무런 지금 바늘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지금 바늘 보이죠?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넣을 때랑 나올 때랑 바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넣어놓고 있으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바늘이 움직이지만 넣어놓고 있으면 아무런 바늘의 움직임이 없죠. 빠질 때는 그렇죠, 움직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바늘이 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만드는 거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발전의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류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미세한 전류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굉장히 큰 전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뭐 전기세 낼 필요 없죠. 요것만 하나 들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TV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코드에다가 이거 연결해 놓고요. 자석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거 뭐 재밌는 거 하나 보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냥 던져버리면 TV가 자동으로 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약간 미세한 전류입니다. 그렇죠? 미세한 전류라서 우리가 검유계를 썼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바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였죠. 이것은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바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 암만 강한 자석이라도 얘가 접근했을 때는 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넣어놓고 있으면 아니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거죠. 전기를 만들 때,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두 번째는 기를 모은 다음에 이야 해가지고 막 엄청 빠르게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전기 많이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엄청 빠르게 하는 게 더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 여러분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몸은 이미 물리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두 번째는 이왕 할 거면, 그렇죠? 강한 자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약한 자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강한 자석.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그렇죠? 한 겹짜리 코일보다는 칭칭칭칭 코일이 감겨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코일이 낫겠어요? 많이 감겨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전류를 만들려면 아주 많이 감겨 있는 코일에다가 거기다가 강한 자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에서 우리가 전기 만들죠.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어요. 예, 100% 똑같아요. 한국전력 가면은 아주 거대한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막대 자석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드냐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끼리 뭐 어제 뭐 잘 쉬었어? 뭐 이러면서 뭐 즐거운 일 있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시다가 이제 우리 한번 전기 발전을 해봅세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여러 명이 자석을 듭니다. 들어가지고 거대한 코일 있는 데서 우와 하나
하나 둘 해가지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예, 전기를 만들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힘들어서. 한 3일 일하고 다 하죠. 쓰러지게. 그렇죠?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석을 넣었다 빼줬다 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뭐 N극이든 S극이든 N극이 가까워졌거나 아니면 N극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S극이 가까워지거나 S극이 멀어지면 되죠. 이 효과만 있으면 자석이 쉽게 말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N극 S극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예 여기다 자석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석을 돌려버려요. 그럼 요 안에서 코일 안에서 N극이 돌아가고 S극 돌아가면서 N극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막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다? 발전기예요. 그게 발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전기 선생님이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와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자전거 발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 요게 이제 핵심 부품이에요. 여기 돌아가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자전거 바퀴라고 하면 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코일이 들어 있고요. 코일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돌리면 여기 안에 있는 심을 돌리면 요 코일 안에서 자석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요 발전기에 지금 쭉 이렇게 전선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전구에 달려 있거든요. 돌리면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넣었다 뺐다를 더 빨리 하면은 더 많은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넣었다 뺐다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얘를 더 많이 막 돌려주면 따다 뺐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를 이렇게 돌리다가 막 돌리면 그렇죠. 예. 자, 대형 사고가 났는데, 자, 여러분 뭐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너 왜 이래? 자, 이리로 와보도록 하죠. 자, 야,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게 힘이 좋은가요? 자, 어떻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주니까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났죠. 전기가 더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더 전구가 밝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 학교 건데 학교에 물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앞서 봤던 발전기라는 것은 코일에다가 여러분들 자석을 넣었다 빼주는 대신 자석을 넣고 돌려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던 전기 넣어주면 돌아가는 애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아까 전기 넣어주면 돌아가는 게 뭐였었죠? 모터 있었잖아요. 전동기. 자, 그건 뭐였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자석이 있었죠. 자석이 있는 상황에서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코일에다가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뭐가 되죠? 기존 자석 말고 이 코일이 자석이 되죠. 그러면 N극, S극이 서로 밀어내고 당기고 이런 힘이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이 밀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밀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밀려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동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발전기는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어도 돼요. 이제 뭘 돌리냐면 내가 힘으로 뭐 자석을 돌리거나 코일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돌아가면서 N극, S극이 뭐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넣었다 빼줬다 하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전동기랑 발전기는 100%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라고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쪽으로 보죠. 전기를 넣어주면 안에 있는 코일이 자석이 돼서 기존에 있던 자석과 힘을 작용하죠. 자석이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게 바로 전기를 먼저 넣어줘서 어떻게 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전동기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똑같은 지금 이제 전동기죠. 전동기에다가 이번에는 전원을 다 제거하고 얘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운동을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 자석이 돌아가면서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 둘은 완벽하게 전동기나 발전기는 완전히 똑같아요. 단지 내가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모터가 되는 거고 전동기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를 돌려주면 뭐?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대칭적이잖아요. 우리 여기 그림을 봤어도 코일 하나 갖다 놓고 전기 넣어주면 자석 되네? 신기하다. 코일 하나 갖다 놓고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니까 전기 만들어지네? 신기하다. 여기 딱 얘는 고정돼 있죠. 얘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동기와 모터. 그러니까 전동기와 모터 이제 전동기랑 발전기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기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뭐 쉽게 말하면 전동기에다가 근데 이제 그걸 발전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발전기를 만들어 놓고 얘를 돌리는 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하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이게 바로 수력 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돌려야 돼. 그러니까 전동이나 발전기나 뭐 어떻든 구조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심이 있죠. 거기에 뭐를 다냐면, 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이런 뭐 프로펠러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달아놓는 거예요, 이런 거. 요걸 달아놓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코드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전기 넣어주면 얘 돌아가요. 선풍기처럼 삑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얘가 막 돌아가죠. 돌아가면 일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소위 말하는 이 발전이라는 건 다 뭐 발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냥 발전기를 돌려주면 거꾸로, 그러니까 전동기랑 반대인 발전기를, 자 다시,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주면 돌아가는 애를 갖다가 전기를 제외하고 얘를 돌려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다 뭐다? 그렇죠. 여러분들 넌 터빈. 자 발전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모터랑 똑같은 겁니다. 단지 뭐 여기서 보세요. 화력 같은 경우는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를 통해서 아까 그 프로펠러 같은 거 돌리는 거고요. 수력은 물 자체로 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프로펠러 같은 거 돌리는 거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통해서 그 증기를 쐬면서 그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어내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조력 발전이라는 거 있죠. 또 뭐 있죠? 풍력이라는 거 있죠. 풍력 발전. 그렇죠? 막 이따만한 막 바람개비 같은 거 막 그냥 거대하게 막 돌아가는 거. 그럼 요 안에 뭐 들어 있을까요? 발전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 돌아가면 얘 돌려주잖아요. 그럼 전기 만들어주는 거. 조력도 뭐예요? 이거 똑같은 거 넣어놓고 나서 그 바닷물 들어올 때 나갈 때 이거 프로펠러 돌려주면 전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발전기를 놓고 얘를 돌려주는 역할로 하는 게 다 다양한 발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발전기를 쓰지 않은 한 가지 얘가 뭐냐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발전기를 쓰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태양 전지를 공부하면서 요 내용을 자세히 이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문방구에서 그 모터 있죠? 전기 넣어주면 얘가 모터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모터의 전기를 빼고 얘를 돌려주면 얘가 전기를 만들어낸다. 즉 발전기의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모터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 이어갈게요.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라는 건 뭐고 교류라는 건 뭐냐? 자, 직류라는 것은요, 계속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걸 직류라 그러고요. 이제 교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교류라는 건.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뀐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이런 꼬마 전구가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가 계속 흘러서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불이 짠 하고 이렇게 켜졌습니다. 근데 교류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흘렀다가 이쪽으로 한번 흘렀다가 이쪽으로 한번 흘렀다가 이쪽으로 한번 흘렀다. 이제 이거는 이제 건전지가 아닌 경우 우리가 교류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요거랑 혼동되면 안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직렬 연결 있죠. 직렬 연결.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 있어요. 요거랑 또 이제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직렬 연결은 말 그대로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뿐인 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2개 이상일 경우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는 걸 우리가 직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교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건전지라고 했다면, 자, 건전지라고 했다면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흘렀잖아요. 근데 같이 건전지를 반대로 껴주면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게 계속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교류입니다. 교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본다고 하죠. 이 교류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드라마를 딱 보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갑자기 TV 앞에 가서 귀를 모아요. 귀를 모은 다음에 이야 돼가지고 TV를요 막 1초에 60번씩 막 껐다 켰다 해가지고 TV가 켜져 있는 효과를 막 땀 빼빼 흘리면서 이제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딸 새로운 또 야, 스킬을 탑재했구나. 이런 게 아니고 뒤로 와서 그냥 바로 뒤통수를 때리겠죠, 엄마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고장나. 그렇죠. 엄마도 물리를 알고 있다니까요. 고장나요. TV가 고장난다고요. 그렇죠? 고장납니다. 껐다 켰다 계속 하면 고장나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바로 교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220V 이게 코드 꼽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다 교류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전소에서 자석 넣었다 뺐다 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반을 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잖아요. 실제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계속 이 교류로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에 60Hz를 해서 1초에 60번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초에 60번 바바바바바 바뀌면서 얘가 켜져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장 난다니까요. 가전제품들이. 왜냐하면 전기적인 충격이 굉장히 커요. 고장 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가 맞는데 얘를요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직류로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고장나요, 고장나. 물론 교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일부, 예를 들어서 단순한 거, 예를 들어 이런 전구, 뭐 얘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섬세한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뭐 끊어지면 버리면 되지 뭐 얘네들이야, 그렇죠? 뭐 요즘엔 또 뭐 LED라는 게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되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목숨이, 그렇죠? 얘네들은 간단한 거라지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노트북, 여러분 뭐 스마트폰, 막 TV 이런 고가의 막 그런 가전제품들은 이렇게 틀어놓으면 다 망가져요. 전기적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치 건전지처럼 직류로 바꿔주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댑터라고 합니다. 어댑터. 그렇죠? 여기 이제 어댑터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어댑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이오드라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요. 다이오드. 이것이 뭐냐면 교류를 막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이게 어댑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전기 코드만 보세요. 코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뚱뚱한 애들, 무겁고 뚱뚱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달려 있는 게 이게 어댑터예요. 여기 보면 메드 인 차이나밖에 안 써 있네. 메드 인 차이나. 이게 뭐 영어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로 안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런 애가 있는데 얘는 바로 220V에서 들어온 거는 1초에 60번씩 계속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들어오는 거 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집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TV나 보면 다 코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냉장고도 다 이렇게 이걸로 돼 있지 이런 거 안 달려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걔들의 공통점은 노트북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하고 얘가죠. 등치들이 크잖아요. 이거 보기 흉측하니까 그 안에다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이쪽 코드 그 TV면 TV, 뭐 냉장고면 냉장고 요 코드만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꽂아서 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노트북 보세요. 노트북 100% 이거 다 딸려 나와요. 거기는 노트북은 작은 게 생명인데 거기다가 이거 붙여놓으면 그거 누가 사요? 흉측해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이게 좀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도 이 어댑터인가 여기는 되게 막 등치가 커가지고 뭐 멧돼지 같은데 뭐 요만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여기 다이오드 장치가 들어있어. 얘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충전할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코드 이런 코드랑 달라요. 안에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코드예요. 안에 선만 있어요. 선만. 근데 거기는 다이오드랑 부품이 있어서 얘를요 직류로 바꿔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어댑터. 한글을 희한하게 썼습니다. 그렇죠? 어댑터라 그러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이오드에 대한 개념 배운다 그랬잖아요. 124쪽 거기 한번 체크해 두세요. 교재에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또 기억이 날 겁니다. 다이오드, 이거 어댑터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서 직류 교류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해주고 거기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얘기하죠. 선생님 어차피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굉장히 섬세한 가전제품들이고 고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발전소에서 직류로 전달해주면 굳이 이런 덩치들, 그렇죠? 이런 것들 필요 없이 그냥 쓸 수 있으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하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발전소에서 사실은 교류를 직접 보내주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죠? 그쵸? 모든 가전제품들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마다 이런 어댑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승합강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압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냥 나는 만들 테니까 니들이 쓰는 니들이 그냥 알아서 써 이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발전소에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계속해서 교류의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전기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뒷부분에 선생님이 전력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큰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는 이걸로 얘기하면 사실은 뭐 너희들이 아답터 써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응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 같아요? 공항이죠, 공항. 공항 검색대입니다. 공항에는 이런 검색대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요즘에도 뭐 우리 뭐 세계적으로 보면 막 테러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비행기는 한 번 뜨면 방법이 없죠. 뜬 애를 갖다가 거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금속 탐지기잖아요. 얘네들은 금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속 부분을 이제 딱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얘가 이제 금속이 있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요만한 칼만 해도 위험하잖아요. 칼 하나 딱 그 테러리스트가 가지고 딱 타가지고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인데 이거 딱 겨누고 지금부터 비행기를 우리 집 앞에 댄다. 그거 돼야지 어떡해. 그거 어떻게 찔르면 막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험합니다. 그 찔르면 아프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타기 전에 이거를 검출해내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냐 이거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바로 요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한 건데, 쉽게 말하면 코일이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돼요.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1차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공항 검색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게.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첫 번째 코일이에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트랜스미팅 코일이라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리시버 코일이라 돼 있는데, 첫 번째 코일이 있으면 여기에만 전류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에 전류 넣어주는데 중요한 건 어떤 전류를 넣어준다? 직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교류를 넣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꿔줘요. 그럼 얘가 지금 요 도선에다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뭐가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도선에요. 전류를 넣어주면 뭐가 되죠? 자석되잖아요, 자석. 그러니까 얘가 자석이 되는데 보세요. 전류를 딱 일정 방향으로 넣어주면 그냥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인 이런 자석이 됐다고 해보죠. 근데 전류를 계속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N극, S극, N극, S극 계속 바뀌죠. 그러면 여기 사람이 없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반대쪽 코일이 있는데 여기 N극, S극, N극, S극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되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대,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없었던 전류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자석에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계속 이제 넣었다 뺐다 쉽게 말하면 전류가 이제 계속 바뀌면서 N극 S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철제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석이 지금 전류가 이제 나도 헷갈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얘가 N극 S가 되죠. 근데 얘는 뭐죠? 도체죠. 쉽게 말하면 도선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얘가 뭐가 된자?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이거 도선하고 똑같은데 도선이 아주 빽빽하게 있는 도선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런 철판은 쉽게 말하면 아주 빽빽하게 있는 도선이 빽빽하게 있는 철판, 그렇죠? 여기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니까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전류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없던 전류가 만들어지면 지금 도체에다가 도선에 전류가 만들어지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죠? 다시 얘가 자석이 된다 그랬죠.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데 지금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럼 얘가 N극 S가 또 다른 자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N극 S가. 그럼 여기에 N극 S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여기도 자석을 또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나오죠. 원래 나오는 전류보다 또 다른 특이한, 그러니까 얘에 의한 전류가 아닌 이상한 전류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약간의 미세하든 뭐하든 그 미세한 전류가 나오는 거를 얘가 디텍터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전류가 더 나온다. 그럼 그 전류가 나오는 걸 뭐에 연결한다? 경보기에 연결한다던가 아니면 불빛에 연결해가지고 얘는 지금 금속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복잡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1차 코일에다가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뭐가 된다? 자석이 되겠죠. N극 S가 바뀌는 자석. 그럼 여기 코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가 N극 S가 바뀌는 자석이니까 넣었다 뺐다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여기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나오는 전류를 얘가 측정해가지고 경보를 울리거나 이렇게 위험 불빛을 켜주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럼 금속 탐지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교류를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지금 자석이 되겠죠. N극 S가. 근데 여기 금속이 아닌 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선의 전류를 이렇게 전기를 통하는 애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아무런 물질, 뭐 예를 들어 뭐 도자기나 이런 건 아무 소용 없고 여기 금속 물질이 있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자석이 N극에서 얘가 어떻게 되죠? 여기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전류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전류 때문에 얘가 다시 N극에서 바뀝니다. 그럼 그 N극에서 때문에 2차 코일로 이게 자기장이 전달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여분의 전류가 만들어져서 그 여분의 전류를 얘가 딱 측정하면 경보를 울리게 하는 거죠. 되겠죠? 바로 이런 게 바로 금속 탐지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뭐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이렇게 있었어요. 있어서 사진을 딱 찍어 온 건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보이죠? 예, 이것도 쉽게 말하면 금속 탐지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도난 방지용이죠. 도난 방지용인데 여기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코일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왜 선생님이 왜 찍었냐면 희한하게 개상망측하게 코일이 요만큼 벗겨져가지고 이만큼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게 이쁘게 보이지만 이게 코일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쁘게 만들어야지. 공항 검색 때처럼 막 둔탁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 손님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만 결국에는 금속 탐지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에 전류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1차 코일이면 뒤쪽에 있는 게 2차 코일이고 그 다음에 2차 코일, 뭐 1차 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금속만 또 그냥 경보 울리면 손님들하고 또 민망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허리띠 차고 있다고 울려, 뭐 열쇠고리 가지고 있다고 울려, 뭐 가방에 뭐 금속 물질에 다 울려. 그럼 뭐 서로 피곤하죠.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어떤 그 전류만 흐를 수 있는 딱 그 값이 정해진 금속 물질을 붙여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장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달려 있는데 그냥 안 뜯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계산하면 뭐 이렇게 쿡 찍어가지고 이게 빼내는 거 있죠. 거기 그냥 금속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여기랑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값의 금속을 넣어놓고요. 그 고정시키는 거예요. 못 빼게. 그래서 그거 들고 나오면 경보 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뽑아서 빼주는 겁니다. 되겠죠? 예, 바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거 그 공항 검색대 같은 것도 이제 잘 통과하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경찰 같은 분들 딱 이렇게 그렇죠? 있고 하니까 겁나죠? 통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급하게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더 걸려요. 예,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넣다 뺐다 할 때 천천히 하는 게 더 유도 전류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세게 넣다 뺐다? 그렇죠. 세게 넣다 뺐다 하는 게 훨씬 더 그래도 유도 전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서 지금 이게 범죄학 강의가 아닌데 그걸 통과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인 그 경보를 안 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딱 그 사복 경찰관 같은 분들 서 있어가지고 딱 디텍팅하죠. 근데 거기서도 한번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거 할 때 딱 이렇게 막 팔, 막 옆구리, 다리 막 이렇게 섬세하게 안 해요. 그냥 씩 오케이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뭐 일하기 싫은가? 저렇게 뭐 대충 할 거면 하지 말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섬세하게 천천히 하는 것보다 그냥 휙휙휙휙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운동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한 그렇죠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픽픽픽픽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속 탐지기도 섬세하게 이런 게 아니라 휙휙 이렇게 휙휙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버스카드 벗겨놓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작은 CPU예요. 쉽게 말하면 뭐 컴퓨터의 뭐 메모리 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10,000원 충전했는데 딱 거기서 계산하고 10,000원 충전했는데 버스 딱 찍어 보니까 100원 남아 있어. 너 왜 이래? 그러면 읍스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CPU를 구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컴퓨터 구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지, 전기. 근데 버스 카드에 전기가 어딨어? 뭐 여러분 막 이런 거 코드 들고 다니다가 막 그 버스 내릴 때 저기 기사님 이거 어디다 꽂아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 순간 어떻게 돼? 발전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석을 넣다 뺐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짠 하고 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계산하고 딱 꺼지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여기 넣다 뺐다 이 자석이 넣다 뺐다 해주는 게 뭐죠? 그렇죠. 그게 단말기예요. 아까 봤던 거. 거기서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버스카드는 RFID 방식을 하는데 이게 뭐 전파로 이용하는 건데 똑같아요. 원리는 이거예요.
자석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 전기로 얘가 계산할 수 있게, 얘가 살아날 수 있게, 그렇죠? 얘가 바로 계산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버스 카드가 잘 안 될 때 잘 되는 방법. 대부분 사람들이 버스 카드가 좀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있으면, 뭐 요즘에 뭐 핸드폰에도 있지만 지갑에서 그 버스 카드를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잘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갑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넣었다 뺐다가 돼야 되잖아요, 자석이.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이걸 뺐다가 다시 넣는 과정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잘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뭐 거기서 막 빼고 이러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움직여줘 보세요. 그러면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거죠. 근데 계속 했는데 뭐 계속 뭐 카드를 다지십시오 막 이렇게 되면 내려야지 뭐 어떡해. 그렇다고 안 찍었다고 거기 뭐 나만 타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나는 찍어야 되겠어 하고 막 들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다시 좀 움직여주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전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부족해가지고 얘가 뭐 켜지긴 켜졌는데 제대로 지금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전류가 부족해서. 그래서 전류를 많이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넣었다 뺐다, 자석이 넣었다 뺐다, 즉 자기장이 잘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복잡하게 막 실험도 하고 뭐 다 부숴 먹고 막 이랬는데 두 줄로 끝나죠. 보세요.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든다. 자, 장이라는 개념 알겠죠? 전기나 자석이나, 즉 뭐죠? 얘가 힘을 미치는 것이 원거리력, 멀리까지 미치기 때문에 꼭 접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하는 전기는 어떻게 된다? 자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 말은 그 얘기예요. 반대로 또 변하는 자석은 또 어떻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어떻게 된다?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뭐 패러다이 법칙 해가지고 뭐 유도 기전력이 어떻고 뭐 자기장이 어떻고 자석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선생님도 당연히 그걸 다 다루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반대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요 응용에 대한 내용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 좀 더 설명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내용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